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폴란드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합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하면서 여러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두 당은 키예프의 젤렌스키와 포옹도 하면서 굉장히 친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내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군사 지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한탕 해먹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의회 선거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려는 꼼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 같은 검은 속내를 아주 잘 파헤치고 있는 폴란드 언론인이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니잘레지니 제닉 폴리티즈니 NDP의 칼럼니스트 한나 크라머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전원과 관련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 승리가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추측이나 동화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솔레다르를 점령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거짓 승전 선전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솔레다르가 러시아군 시신으로 가득 찼다는 등의 내러티브는 거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가 그동안 아주 집요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레오파르트 전차 배송권을 설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으며 두 당은 다보스 포럼에서 키예프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남의 나라 사정에 폴란드가 이상하리만큼 발벗고 나선 겁니다. 한나 크라머는 폴란드가 과거 독재자 카친스키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되살리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꼭두각시가 돼 유럽연합을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 크라머는 워싱턴이 젤렌스키를 등 뒤에서 찌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키예프가 진 빚 대신 우크라이나 서부를 병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폴란드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대략 1,500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 폴란드의 전 외무장관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도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개전 초부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옵션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Z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첫 10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었으며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우크라이나 분할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젤렌스키 정권이 당시 바로 붕괴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키예프 정권이 바로 무너졌으면 분할을 실행에 옮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가 이런 폭로를 하자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모라비에츠키는 시코르스키의 발언이 러시아의 내러티브와 동일하다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수치스러운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야당에 대해서는 시코르스키를 지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나 크라머는 또 폴란드가 상당수의 용병을 니잘레즈나야에 파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니잘레즈나야는 독립국이라는 의미인데 우크라이나를 낮춰 부르는 용어입니다. 반어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냐고 조롱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폴란드 용병은 밝혀진 것만 1,200명 선입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들을 매장할 공동묘지까지 조성됐습니다. 미국식 국립묘지식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카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미국식의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사자 규모가 이미 크거나 클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내법에 따르면 용병 파견은 불법이지만 바르샤바 당국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웃 국가를 돕는 차원이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두다 정권은 아주 음흉합니다. 서부 우크라이나를 병합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속내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는 의회 선거가 있고 2025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정치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큽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꿔 그들에게 여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현재 29.6%에 불과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병합하면 법과 정의당은 4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유권자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같은 국민이라면서 마구 돈을 퍼줘서 환심을 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나 크라머는 이 같은 계획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인들 가운데는 원래 폴란드에 극도로 호전적인 반데라주의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병합되면 볼린 대학살을 둘러싼 논쟁이 첨화할 수도 있습니다. 볼린 대학살은 2차 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국단주의자들이 독일 나치에 부역해 폴란드인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폴란드의 두다 정권은 2022년 2월부터 역사를 다시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한나 크라머는 이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통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폴란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국경을 개방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이든 내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허무는 식으로 유권자를 늘린 수법을 두다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 기간 동안 HIV 환자도 150%나 급증했습니다. 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퍼뜨린 겁니다.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로 꽤나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성 이슈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방침과 다르다고 해서 보조금에서 차별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주도의 유럽연합에 내심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HIV 환자가 늘었어도 약이 없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만 해도 성적으로 문란해 HIV 약품을 공급하는데 폴란드는 예전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치료할 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마리 퀴리, 쇼팽의 나라 폴란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